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트리에서 온 한숙이라고 합니다. 현재 SC42에서 이제 데이터 쪽 표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원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 앞쪽 부분은 앞에 연사님들께서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실제로 데이터 분야에서 어떤 표준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 어떤 표준들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 데이터를 해보셨고 데이터를 건드려 보셨고 DB를 하시는 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는 분이나 전부 다 데이터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다 거기에 맞는 그 상황별로 서로 다른 얘기들을 주셔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 유시지가 빅데이터라는 키워드, 대략 한 15년 전에 이제 나왔던 빅데이터 이후로는 양상이 확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리유저빌리티거든요. 데이터가 더 이상 내가 원해서 만들었던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만들어진 혹은 수집된 데이터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LM 같은 경우에 내가 그 LLM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때까지 구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오거나이징해서 LLM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ISO 8000 시리즈부터 뭐 ISO 25000 시리즈, 많이 아시는 뭐 스퀘어 시리즈라고 부르는 25000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는 ISO 5259 시리즈가 이제 표준으로 이제 퍼블리싱이 되어서 유럽 그 AI 액트에서도 ISO IC 5259 시리즈를 그대로 수용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에 대해서는 더 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챌린지들이 다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문제라는 거죠. 바이어스의 원인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는 데이터고, 신테틱 데이터도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GPT 그 업데이트 버전은 신테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10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것이 성능이 10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데이터가 쌓이고 더 트레이닝이 강화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AI 액트에서도 보시면은 그 아티클 10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explainable AI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explain 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된 에비던스라는 것이 결국엔 데이터가 뭐냐, 너 데이터 뭐 썼냐는 거죠. 그래서 AI 액트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바이어스,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데이터 관리가 조직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가버넌스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것이 더 강제화되고 법제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EU의 어떤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AI 액트에서 정의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모든 그 서비스 기관들은 내 데이터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다 그대로 공개하고 제출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권고사항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의무사항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TC 원에서도 뭐 지금 전종훈 박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워킹그룹 3를 중심으로 해서 trustworthiness, 뭐 바이어스, 뭐 등등등 데이터가 아니죠. 이제 AI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펀디멘탈한 표준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워킹그룹 5에서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한 이슈들도 이제 포함을 해서 뉴욕 아이템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킹그룹 2는 원래 이제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던 그룹인데요. 그것이 이제 SE42로 통합이 되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개발된 표준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프레임워크 표준이 2023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되게 심플했었죠.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냥 유즈라는 그 단순한 형태로 유즈하고 그 다음에 또 제3자에게 쉐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아카이브하고 딜리트하고 대부분 이제 CORD에 관련된 어떤 펑션들을 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ML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유주의 측면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는 그냥 불러와서 참조하고 버려도 되는 데이터였고, 불러와서 그냥 어떤 서비스에서 뭔가를 이제 어떤 팩터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냥 버리거나 업데이트하면 되는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모델을 계속 돌려보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돌려보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트레이서빌리티도 중요해졌고요. 또 이후에 어떤 서비스가 이제 나간 이후에도 그것을 다시 버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할 때도 기존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4년 전에 이제 데이터 퀄리티, ML 모델 애널리티스와 ML을 위한 데이터 퀄리티 표준을 이제 시작할 때 총 6개의 파트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파트 1, 파트 3, 파트 4가 ISO로 제정이 되었고요. 파트 2,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가지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현재 FDIS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파트 5도 이제 FDIS 상태로 갔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DTR, 그래서 테크니컬 리포트인데요. DTR까지 이제 진행 단계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각 파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트 1에서는 ML, Analytics and ML을 위한 데이터 퀄리티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여기서의 핵심적인 변화는 데이터의 용도와 가치가 되게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유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유시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유시지 컨텍스트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상이하고 상대적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품질은 생애 주기 전체에 따라서 평가되고 계속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 세 개의 핵심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데이터 품질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트 2인데요. 원래 유사한 그림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25000 시리즈, ISO 25000 시리즈 스퀘어 표준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inherent data quality 그리고 system dependent data quality 이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둘의 동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가운데 어떤 항목들로 정의를 하였고요. 저희들은 이제 OEOG 파트 2에서 additional한 캐릭터리스트 품질 특성들을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auditability,
그다음에 identifiability, 이건 이제 PII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effectiveness, balance, diversity 뭐 등등등. 주로 이제 ML 모델이 바이어스 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야 하고 어떤 특정 주제를 반영해야 하고 주로 이제 ML 모델 개발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품질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트 3가 조직의 관리나 기관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트 3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데이터 품질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쉘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품질 이 부분은 이제 25000 시리즈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각 라이프 사이클마다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어떠한 조직은 어떠한 산출물들을 제공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캐릭터리스틱스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조직은 관리를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전종훈 채임께서 말씀해주신 42001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EU의 AI 액트에서 이 부분을 강제화해서 무엇인가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파트 3에 나와 있는 리커멘데이션, 리퀘어먼트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규정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4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 상에서 티피컬한 그 유시지, 그 ML 모델 여러 가지 이제 ML 모델들이 있는데 각 다양한 그 ML 모델들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어떤 그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위한 액티비티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산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퍼블리시 되었거나 이제 퍼블리싱된 표준들이고요. 솔직히 이제 거버넌스는 제가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슈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5에서의 데이터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거버넌스. 그래서 이게 이제 38500 시리즈인데요. 38500 시리즈에 있는 IT 거버넌스를 그대로 이제 이너레이트를 해서 그 중에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에 정해되어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거버닝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6는 다소 어떻게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테크니컬 리포트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기관에서 어떤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 품질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로도 다양한 형태로 그 비주얼라이징하는 기법들을 이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오픈되어 있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퍼블리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이 개발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워킹그룹 2에서 이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기존의 스퀘어를 개발하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미 다 있는 표준이다, 이미 다 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25000 시리즈에 있지 않느냐, 8000 시리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개발해 놓고 나서 이 표준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했더니 되게 빈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정의하기를 데이터의 품질은 유시지 컨텍스트에
종속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유세지 컨텍스트는 어떻게 문서화할 거냐? 혹은 데이터의 요구 사항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각 오거나이제이션은 파트 3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 각 오거나이제이션들은 데이터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물론 기존에도 DRD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리퀘어먼트 디스크립션, 도큐멘테이션 이래가지고 이제 각 오거나이제이션들마다 아니 각 조직들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인포멀하게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데이터 유시지라는 것이 되게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식들을 하나의 정보들을 하나의 지식으로 묶어서 다시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어떤 폼들이 필요하고 규격들이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유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표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 자체 지금은 ISO 11179라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관련된 엄청나게 큰 표준 시리즈가 있습니다. JTC1, C32에서 주로 표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L 모델 쪽에서는 만약에 ML 관점에서 데이터를 볼 때는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 셋으로 묶여 있고 그 부분들을 그러한 정보들을 제3의 어떤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메타 정보들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이제 모델을 그 디바이스와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뭐 그런 유즈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좀 범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ML 커먼에서도 일부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표준 스펙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 요구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관점에서 레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엄청 빨리 말씀을 드렸네요.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데이터 품질 관련해서 세미나를 요청을 받아서 여기저기 세미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한 2-3시간 정도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주고받은 Q&A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스퀘어 시리즈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오이오고를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좀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스퀘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 조직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 품질 관리가 필요했다라고 보면 이제 오이오고 시리즈에서는 ML 모델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그것을 퍼블리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AI 액트가 발효가 되면 그 에비던스들을 제출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ML 모델의 디펜던트한 캐릭터리스틱스, 품질 특징들을 추가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유통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 품질 평가 기관, 그다음에 빅데이터 유통망, 혹은 뭐 공공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의견들이 아까 이제 곽준호 책임님께서 쓰레기 데이터라는 거 저한테 뷰수를 탁 꽂으셨는데 앉아서 30분 동안 쓰레기 데이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러한 포털들에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가 없다. 이거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이터의 품질이 되게 경험적이고 데이터 유세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를 어떤 유통망이나 아니면 공공 포털에서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문가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통망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위한 아까 전에 이제 데이터 유세지 관련된 품질 데이터 유세지 디스크립션과 관련된 추가적인 표준들이 또 개발되고
충분히 보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넘어가고요. 동일한 얘기고 네 번째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에 대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5259 시리즈에서는 굳이 이것을 데이터의 어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말한다면 정형화된 데이터인 경우에 더 적용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일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사이즈나 어떤 그래놀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다. 텍스트 데이터는 어떤 거는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의 아티클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크기로 잘라서 그래놀리티를 맞춰주고 분명히 이제 품질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성 데이터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꼭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이 합성 데이터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품질 팩터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생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마구 만들어낸 다음에 그 중에서 품질의 값을 만족하는 것을 추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스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그 크리테리아에 맞게 데이터의 품질을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것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합성 데이터의 품질 평가라고 해서 특별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특성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